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이제 조기 대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은 40%를 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10%대입니다. 자, 이 뭐 한 자릿수에서 부자릿수 겨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유가 뭘까? 이재명이 뛰어난 인물일까? 이재명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골수 분자 몇몇 빼고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수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 개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프레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속 빠지면서 거기에 함께 지지자들이 지금 무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다문화 비서관을 했던 김성회 씨가 오늘 SNS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21대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마치 이재명이라는 거인에게 도전하는 일곱 난장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44에서 48%를 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2에서 12%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래프로 보면 하나의 거인에 도전하려는 일곱 난장이들의 경쟁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도수 총리가 범보수 진영 1위에 올라서기까지 하겠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에 대한 국민의 외면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이 외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1월 중순에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0% 이상 앞설 떨어진다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매일신문 기준으로 46%를 보였고 이재명은 41%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보다 무려 5%포인트나 앞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런 변동을 가져왔을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헌재 탄핵 심판을 인정하고 승복한 것이다.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메시지. 자, 이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즉, 패배를 인정한 것이고 승복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패장님을 자처했는데 누가 그들을 따르겠는가 하고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좀 더 플랜카드도 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니 뭐 거듭나겠다, 죄송하다,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걸 해놨으니 지금 진정과 같은 상황에서 한쪽에 패기를 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표를 주겠나? 특히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여기에 지금 자기감이 들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김성애 전 비서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느 후보도 자, 윤어게인 운동과 결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윤어게인.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체제 전쟁임을 분명히 한 경우는 나경원 후보 정도다. 자, 윤 어게인 운동과 어느 정도 접점을 형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그렇게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 체포, 거기 앞장서서 윤상현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등 함께 나서서 막았던 인물입니다. 막았던 인물이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 심판 승복을 선언하지 않고 헌재의 부당한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의 재심판을 내걸고 대선에 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고 대선에 나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만큼이나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이 그대로 김문수 후보까지 와서 자, 이 40%, 50%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양바 말하자면은 이 양쪽 진영의 양쪽의 호각지세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용과 호랑이 싸움처럼 극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듯 이 항복을 하거나 현실을 핑계로 패배를 인정한 장수를 따를 평선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장수는 포로가 되어 목이 잘릴지언정 결코 자신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따랐던 병사들, 국민에 대한 도리고 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장수는 어리를 저버린 장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특히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어게인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그 정신, 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가지고 완전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 이걸 바로잡기 위한 비상수단의 하나로 쓴 게 비상계엄이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순간 전부 다 내란이라는 이 등식을 만들어가지고 야당에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전부 다 내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나. 이러니까 전부 다 내란 이꼬르 중형,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 돼버립니다.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대통령이 내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내란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자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부대타를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왜 분열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은 간과하고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얻지 못하?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자면 앞에 내서지 못하? 아니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못하고 있나? 전부 다 부정하게 바쁘다. 그러니 국민들은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대권 후보들은 그 차별을 해놔놓고 선을 꺼버렸다. 이게 단절입니다. 지지 세력과의 단절이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기관과의 단절이고, 기관이 붕괴되니까 붕 떠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회 이 담합 전 비서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리없는 장수를 따를 국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올망졸망한 도토리가 되고 일곱 난장이처럼 되어버린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국민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권 후보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그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어떤 후보도 이걸 또 흡수해가지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고, 그래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고, 여당 쪽에서도 지금 여당 없어졌습니다만 그 여권에서도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즐기고 있다.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이 10%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윤석열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들이 앞으로 전략도 좀 많이 수정해서 윤석열을 얻고 그래서 이재명과 싸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